안녕하세요. 조철이 박사 통통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작년에 제가 한번 물류 부동산 해부한다 1탄 했고요. 자, 2020년 코로나 후에 물류 부동산 해부한다 2020년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물류센터 부동산 한 20년 이상 항상 작년에도 설명했지만은 많은 경험하면서 보니까요. 트렌드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대면 비접촉하면서 지금 센터 구하기가 힘들다. 창고가 어렵다. 이런 쪽.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규모라든가 시장의 흐름이 전자상거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대형 물류단지 구하기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첫째, 제가 핵심부터 말씀드린다. 우리나라 인허가 과거처럼 쉽게 안 나오고 그런 땅을 구입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화성동탄 물류단지가 한 2018년 3년 전에 이제 오픈해 갖고 최근에 보니까 뭐 C동 개발하고 D동도 지금 얘기로 이제 쿠팡이 뭐 지금 계약했다 이런 얘기까지 최근 데이터 얘기가 있는데요. 다 합치니까 한 23에서 25만 평의 이제 동탄 물류단지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물류센터는 허브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대형보다는 중소형 최적화된 물류센터 쪽으로 분산될 것 같습니다. 왜냐? 물류센터를 허브로 올려면 전 해외에서 들어오고 국내에서 지금 큰 쪽으로 물량이 다 모이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포인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을 보관해서 배송할 때는요, 물류센터 플러스 수배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물류비의 20에서 25%는 물류센터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지금 넓지가 않고요. 그래서 수배송, 장거리 하는 수송, 그 다음에 택배라든가 쿠팡, 마켓컬리가 있는 밀집도 배송, 이게 이제 보통 50에서 6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스트 마일,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는 것 갖다가 주문을 이행한다 해서 수주 이행, 재고를, 적정 재고를 가져가야 되고, 주문이 오면은 빠르게 그때그때 갖다 주는 걸 우리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인 고객한테 라스트 마일을 심지어는 20분, 28분, 뭐 요기요 같은 경우는 평균 28분 걸린다고 하는데 28분 안에 라스트 마일을 빨리 갖다 주면 어때요? 그만큼 비용이 상승합니다.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적정 가치를 생각해 갖고 고객이 획득되면 가능하지만은 처음에 기업들은 라스트 마일에 지금 대격전 경쟁을 하다 보면요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라스트 마일은 누가 좋아진다? 소비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상온 따로 저온 냉장 냉동인데 최근에는 큰 대형 물류센터가 생기다 보니까요 융합형 복합형 물류센터가 계속 생기고요. 물류센터도 입지나 선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느냐가 참 중요해집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이 분야에 지금 최고 전문가들하고 이제 미팅하다가 서로 공유한 게 뭐냐면은 자동 로봇 같은 거 요즘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센터를 지면서 센터 안에다가 레이아웃을 하고 막 해갖고 하면 어때요? 전원센터에서 쉽진 않았잖아요. 기존 센터. 근데 최근에는 처음부터 아예 설계부터 모든 걸 자동화를 다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로봇을 도입해서 자동화를 하고 AGV를 도입해갖고 등장하고 이게 오토메이틱 가이드 버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돌리니까 어때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작업 환경도 계속 개선할 수 있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뭐 아마존의 키바로 비슷하게 AGV를 도입해 갖고 물류센터의 자동화가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에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보면은 포화 상태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물류센터가 2010년 이후면서 이제 대형 물류센터가 많이 생겼는데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번 꺾이고 또 대형화가 종합화가 전문화가 센터가 참 중요한데요. 센터를 크게 지면 어때요? 작은 센터 기능이 필요하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물류센터는 큰 허브가 있고 중소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작은 물류센터 기능을 이렇게 분화되기 때문에 허브 기능의 센터가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기지 않고 중소형 물류센터, 최적화된 물류센터 쪽으로 지금 분산된 센터가 많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집도 보면은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떻게 했죠? 오래된 집에서 새 집을 갈아타죠. 자, 물류센터 10,000평 이상 되는 거, 작은 규모의 창고는요, 20년 전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최신의 물류센터를 선호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5년, 10년 되면은 갈아탑니다. 또 새로운 걸로. 왜냐하면 이제 저온 냉동 냉장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최신을 갈아탑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어디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첫째,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주가가 코스피가 얼마야? 11,500까지 떨어지더니 안 올라갈 거 했더니 뭐 반사이익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동학 개미 주주들이 그냥 막 한다 그래갖고 지금 올려갖고 2,100까지 갔는데, 자, 고점 저점을 터놔서 일단은 매입이 많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매도가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게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외적으로 지금 반등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투자가에 의해서 해서 지금 컨트롤하겠지만,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자상거래에 비대면 비접촉하다 보니까 야, 물류센터 땅 자리 없냐? 근데 이게 벌써 저는 1년, 2년 사이에 공급량 수요를 떠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다운되면 차세대 물류센터는 그냥 물류센터의 박스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번 선진국 가보십시오. 태양광, 물류센터의 디자인, 워커,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 편의점부터 주거 환경, 샤워 시설, 이런 것들 프레시한 환경을 갖다 제공하는 게 이제 물류센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부동산 쪽은 투자되지만은 이런 한 사이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가들 입장에서 지금 외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달러하고 엔이 급등한 적이 있었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 IMF 때는 뭐 그냥 2배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죠? 그 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달러, 엔, 위안, 유로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상승하다가 이제 반등하고 떨어지지만은 이게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급 상승, 급 하락 같은 흐름을 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 고민한 게 뭐냐면 금이에요. 자, 전 세계에서 지금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다 보니까 달러 이제 필요 없네. 근데 요즘 또 달러 또 사야 돼. 달러, 금, 엔인데 엔은 좀 주춤하고요. 지금 또 달러하고 금 이쪽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투자의 또 선물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진짜 해외 유가 두바이라든가 WIT라든가 발렌티유 얘기하면서 한번 좀 시간에 설명해 뭐냐면 유가 같은 경우도 그때 한번 20달러가 급락하더니 선물 거래가 이제 뭐 마이너스까지 지금 일시적으로 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시장 자체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반등하는데 최근에 또 30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시트 법칙도 맞지만은 투자가가 일단은 몰리면은 매입이 많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장 중에서 물류센터 부동산은 당분간은 지금 주목되어 계속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 갖고요. 진짜 물류센터의 기능도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큰 허브센터, 10,000평, 20,000평 큰 센터, 또 지역에 있는 3,000평, 5,000평의 센터. 예를 들어 이제 3,000평 정도면 편의점이라든가 SPC 파리크라상의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편의점도 제가 CU도 한번 진천에 18,000평 허브 물류센터 가보고 GS도 한번 쭉 관련해서 보니까요. 보통 2,500평, 3,000평의 물류센터에서 상온이 90, 냉동 냉장이 10% 해갖고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요. 600개 점포를 라우팅 동선을 돕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작은 게 뭐냐면 보통 300에서 500평의 중소형 물류센터. 그래서 앞으로는 물류센터의 가치, 배송 라우팅 영역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비대면 비접촉되면서 컨택 포인트가 짧아집니다. 과거에는 물류센터의 동선이 길어진 게 점점 가까이. 심지어는 이제 퀵이라고 그랬고 라이더들 있죠. 라이더를 배송하는 반경 보십시오. 500m, 1km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송에 대한 거리 간격은 점점 가까워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는 제가 이제 풀필멘트 수주행인데 적정 재고를 보고하고 최적화를 하면서 이제 회전율 싸움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물류센터에 크게 했고 장기 보관해 갖고 회전율이 안 돼 갖고 그냥 보관비만 받는 게 아니라 물건이 입고해서 들어오면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빨리 나가면은 라스트 마일의 기업들은 어때요? 더 빨리 배송해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스트 마일의 빠른 배송은 고객이 좋지만은 경쟁하는 기업들은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영업 손실의 딜레마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하고 관련돼 갖고 제가 한번 이렇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센터의 기능도요, 여러분들 택배 터미널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CJ 대한통운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메가허브 터미널, 최대 큰 터미널을 갖다 져갖고 이 터미널에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입점해갖고 그 물건을 갖다가 삼자물류동에 보관했다가 주문이 오면 어때요? 택배 터미널로 배송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보관해갖고 배송하니까
원거리에서 뭐 지파에서 터미널로 온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하니까 어때요? CJ 대한통이나 이게 메가허브 터미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센터 플러스 배송까지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필플랜트 플러스 라스트 원 마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업 가치 올라가는 기업 하나 있으니까 네이버도 결국은 CJ 대한통하고 파트너를 맺어서 지금 물류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삼자 물류 전용 물류센터 같은 게 있고요. 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만 하는 거죠. 주문하면은 빨리 배송해요. 그 다음에 퀵 서비스 배송 전용 물류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민라이라든가 요기요에 이런 거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코리아가 있는 부릉 스테이션, 그런 게 이제 주요 거점으로서 근거리 이동, 라우트 이동선을 간소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은 결국 수급 조정에 따라서 수익률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자, 제가 볼 때는 전자상거래나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물류센터의 수요도 지금 급증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라스트 마일의 이 라이더들이나 드라이버, 배송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당분간은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 개발이 인허가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이천이나 덕평이나 용인 같은 경우 다시 이제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인허가를 하다 보면 옛날처럼 수월하게 용이한 인허가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사이에 센터의 공급이 저는 어떤 공급량이 좀 멈추든가 하락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존에 매입해서 투자해서 했던 기업들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임대차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새로운 집, 새로운 물류센터, 새로운 창고에서 들어와 갖고 자기네가 배송, 동선이 좋은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계속 물류를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류 거점의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물류센터가 제가 볼 땐 늘어날 거고요. 지금 온라인 시장이 정확히 한 130조 정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조가 늘어난 한 150조 원 시장까지는 저희가 피크로 볼 때 이 시장은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때요? 주문 상품들이 있죠? 우리가 배달 상품. 평균적으로 최근에 배달 상품 시장이 한 10조 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이게 30조까지 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라스트 마일이 커져요. 필플랜트 물류센터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니까 어떻게 있죠? 소비자한테 원하고 편리한 시장은 계속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땅에다가 개발비를 통해서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특히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 당분간은 주목해서 가지만은 제가 이제 항상 있잖아요.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막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올라가다 잠깐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은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많이 투자하지만은 결국은 기업의 투자 플러스 또 기업들이 투자하지만 기업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 가치에 맞게 소비자가 원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적정 수익률이 나오는 물류센터의 개발 쪽이 더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물류센터의 흐름을 한번 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